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이제는 윤미향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는데요.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또 이것도 공수처로 가려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해찬 당대표가 사사로운 신상 털기 안 된다 하면서 윤미향 당선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다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국회의원 사퇴할 뜻이 없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마지막에 등장한 남자 있잖아요. 연설 끝나고 질의응답하는데 한 17분 정도 하니까 서둘러서 윤미향 당선자를 데리고 나가는 그 남자도 역시 국회의원 배지단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어 가지고요. 아무튼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어림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국회의원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더군다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세세하게 설명 못해. 이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자회견이 이렇게 이제 오버랩 되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조국 법무장관도 참 청산유수로 말 잘했죠. 내 딸 할만해서 인턴 한 거고 또 논문 일 저자 된 것이고 또 표창장 총장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나의 부인은 사실 주식이라든지 사모펀드 잘 몰라. 조카가 알아서 했을 뿐이야. 거기다가 덧붙여서 내 동생 사실 억울한 게 많은 인생 살았어.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모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형국 아닙니까? 앞으로 이 윤미향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진실이 규명이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결국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말하지 않고 넘어간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실이 도착할지 혹시 연착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되겠죠. 윤미향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 계속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듯이 억울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털어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제 그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 디테일과 관련해 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몇 가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개인 계좌 관련해 가지고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를 혼용한 시점은 2014년인데 윤미향 국회의원이 아파트 경매로 집을 산 것이 201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에 개인 계좌로 들어온 후원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처음 개인 계좌 만들었던 시점이 2012년 3월 나비기금 이야기인데요. 이때 가수 이효리 씨도 거액을 쾌척하고 또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들도 기금을 후원하신 그 계좌를 만드는 게 2012년 3월이고요. 아파트 경매해서 취득한 시점은 2012년 4월 26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계좌로 들어온 걸 전부 합하면 2억 8천만 원. 그런데 그 중에 2억 3천만 원은 목적 사업에 맞게 썼고 5천이 남아서 정대협 사업비로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비로 누가 썼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과연 목적에 부합해서 썼는지. 이게 바로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 계좌 2012년부터 열었다라는 거
본인들과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딸 유학 이야기죠.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손해배상금으로 2018년 유학자금을 댔다 그랬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딸은 2016년부터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시카고 모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유학 갔다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학위를 받지 않는 학교에 무슨 장학금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설사 100번을 양보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래도 미국 생활비가 달달이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 2017년에 이미 UCLA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2018년에 UCLA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2017년에도 UCLA에서 공부하는데, 그때 체제비와 학비는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인가 하셨던 분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애들 아빠의 배상금은 2018년에 나왔는데 이 학생은 2017년부터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순위가 뒤바뀐 것이죠. 순서가. 이 부분도 규명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안성쉼터. 안성쉼터에 대해서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애초에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후보지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먼 곳에 있는 외진 곳에 할머니들이 별로 이용할 수도 없는 그 안성쉼터를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건축 자재가 비싸서 비싼 값에 샀고 또 시세에 맞춰서 싼 값에 팔았다 그러는데, 공시지가상으로 보면 70% 올랐다 그러네요. 수도권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규명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성쉼터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회계상 평가 F, 사업평가 C, 이것만으로도 과연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지, 이거는 본인이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회계실적 F 맞고 사업실적 C 맞은 이유가 증빙 자료도 없고 실적도 시원치 않아서 라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세한 설명도 없었고 증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대협도 그렇고 정의연도 그렇고 세계적인 여성 인권 단체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직접 돕는 게 아니다. 할머니들을 직접 돕는 거는 정부에서 생활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세계적인 인권 단체이면서 왜 늘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할머니를 위한 단체라는 인상을 줘서 결국 기부금 받은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더군다나 성노예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윤미향 국회의원도 참 말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기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참회의 눈물은 없었지만 자기 주장을 펴너라 운변하면서 땀 범벅이 된 얼굴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신미자 할머니의 육필 일기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정대협, 이들은 세계적인 여성 인권단체라 그러는데 막상 그 정대협 그리고 정의연에 의해서 동원된 할머니들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 빨아먹는 거머리다 라고까지 극한 표현을 쓰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신미자 할머니는 심지어 위안부가 생선이라면 정대협은 고양이다 라는 비유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놀란 게 그 육필 일기장에 보면 커미션을 뜯어먹고 사는 나쁜 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할머니가 너무 분노하셔서 윤미향 국회의원 내지는 정대협의 소속원들에게 하는 그러한 비판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윤미향 국회의원이 신미자 할머니를 향해서 한 욕설 내지는 비방이었다라는 것이 할머니의 육필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서둘러서 황망히 자기 얘기만 하고 17분 동안 질의응답 받고
떠나느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나오지 않고 또 본인도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비에 정대협이라든지 정의연의 운동가들과 척을 진 할머니들은 오히려 이름조차 올라갈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시도했던 한 고위 인사의 증언을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친서를 이 주한 일본 대사를 통해서 할머니들께 전하고 또 일본 국가의 예산 보상금을 전하는 것으로서 제안을 했었다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사이또안, 논란을 벌였던 사이또안이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윤미향 대표겠죠.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위 인사가 자기 후배 외교관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윤미향한테 찍히면 공직자는 인생 망친다. 그러니까 그 사이또안을 포기하라 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고위공직자가 난 이제 이 직을 끝으로 나는 은퇴할 거기 때문에 은퇴하기 전에 이 문제는 좀 해결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일화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어제 윤미향 국회의원은 본인은 몰랐다. 오히려 할머니들한테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외교부 인사들은 윤미향 당시 대표에게 분명히 사전에 알렸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외교부 안에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상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맨날 피해자 중심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위안부 할머니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의연 운동가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던 것이겠죠. 진실은 반드시 도착합니다. 때로는 연착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 진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S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일부 구구파들이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폄훼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오히려 윤미향 국회의원이나 또는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빠져나갈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윤미향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할머니를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지금 그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까지 싸잡아서 친일 토착 외구의 준동이라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자기가 할머니를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과연 그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윤미향 국회의원은 이번 논란이 가시화되니까 1992년에 이용수 할머니가 자기한테 전화했을 때 원래는 내가 위안부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다 라고 했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윤미향 씨에게 연락을 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이야기 때문에 윤미향 씨를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2012년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당선자 간의 그 통화 내용을 느닷없이 8년 만에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가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윤미향 씨가 국회의원이 돼서 왜 내가 해야 되는 정치를 네가 하느냐, 이 배신자야 라는 프레임이다 라고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런 주장들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그 극단적인 강경 우파들의 위안부 할머니 폄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위안부 할머니들은 나라가 망해서 여성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우파가 왜곡을 함으로써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지금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져야 될 사람들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도와주는 그런 우를 좀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